안녕하세요. 가치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처음 할 때 어떤 게 제일 답답하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처음 했을 때는 아무 용어를 모르는데 다들 주식 용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알아듣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일일이 찾아보기가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주식 기초 용어를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잘 들어두시면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하실 것 같네요.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매수와 매도는 주식을 산다, 판다,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라는 거는 이제 저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게 있죠. 주식 회사들을 모아놓은 집합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크기를 알기 쉽게 수치화를 해놨다, 숫자로 바꿔놨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이제 한 주 가격의 발행량을 곱한 거예요. 홀 케이크가 있고 조각 케이크가 있죠. 이걸 예시로 들어보면 홀 케이크 하나가 8조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치고 조각 케이크를 조각당 5,000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5,000원에 8조각을 하면 홀 케이크 가격 하나인 4만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시가총액은 4만원, 한 주당 가격은 5,000원, 발행량은 8개인 홀 케이크 주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장이란 건 주식 거래를 위해 기업 공개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런 데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모두 상장된 주식 회사들입니다. 이 상장되는 주식 회사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사고 팔 수 있게 시장에 올라오는 걸 상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금이라는 걸 지불을 하죠.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금 일부를 저희는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그래서 매년 혹은 분기마다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이런 걸 배당금이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식에는 보통주라는 게 있고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보통주는 이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주식이고 내가 주주총회 같은 데 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신에 의결권이 없고 배당금을 많이 주고 만약에 회사가 망했을 때 돈을 받는 순위에서 보통주보다 앞에 있어요. 물론 회사가 망하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히 회사 경영엔 관심이 없다 하면 우선주를 사서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음으로 익절과 손절이 있습니다. 익절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게 이득을 보고 파는 거예요. 만 원에 샀는데 1,500원에 판다. 이런 5% 이득을 보고 파는 거죠. 다음으로 손절은 매수가보다 낮게 손해보고 판다. 만 원에 샀는데 9,500원에 파는 경우 5% 손해보고 파는 거죠. 이런 걸 손절이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물타기와 불타기가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계속 더 사면 물타기입니다. 만 원에 샀다가 9,000원에 샀다가 8,000원에 샀다가 7,000원에 샀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내내 계속 사는 걸 물타기라 해요. 다음으로는 불타기입니다. 불타기는 오를 때 계속 더 사는 거예요. 만 원에 사고 11,000원에 사고 12,000원에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걸 불타기다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불타기는 흔히 이제 추세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라는 거는 주가의 큰 움직임을 의미를 하고요. 크게 상승, 횡보, 하락이 있습니다. 상승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 횡보는 일정 가격대에서 위아래 하면서 크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하락은 떨어지는 거죠. 추세는 이제 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올라가려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고 떨어지려는 주식은 계속 떨어지려는 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추세 때문에 물타기나 불타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세력은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집단이고 주포라는 것과 또 같은 의미입니다. 주포는 주로 이제 테마주, 작전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세력이 절대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강력한 집단이 계속해서 사줘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세력이라는 거는 그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애초에 상폐되지 않을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으로 테마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정치 테마주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회사 본업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사퇴를 했었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안철수 후보가 안랩을 만들었던 창시에서 안랩 주가가 막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막상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뭐 안랩을 밀어준다던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주는 뭐 안철수 대표의 뭐 친구가 회사 사장, 안철수 대표의 뭐 친구가 회사 이사, 뭐 이런 식으로 인맥 혹은 뭐 혈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회사 본업이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을 테마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급등이나 급락이 있고 좀 투기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다음으론 계절주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주도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고 볼 수 있지만 얘는 그래도 본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황사가 오겠죠? 황사가 오면 공기청정기나 마스크가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때쯤에 위닉스 이런 공기청정기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뭐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니까 뭐 빙그레 같은 거를 매수한다던가 이런 걸 계절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따와 핫따가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은 상한가는 위로 30%, 하한가는 아래로 30% 당일 변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식이 한 25%좀 올라가면 오늘 상한가 30%가 오늘 25% 올랐으니까 뭐 30%도 채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한가를 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식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핫따는 반대로 하한가 갈 거니까 근데 하한가를 갔다가 한 번쯤은 하한가가 풀리고 위로 한 2, 3%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따라 사는 행동이에요. 상따 핫따는 상당히 위험하고 별로 근거가 없으니까 해봐야 크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작전이라는 건 이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테마주 이런 거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방금 말한 정치 테마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A라는 회사가 뭐 대통령 후보의 뭐 친척이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막 찌라시를 뿌리면서 이거 대통령의 친척이 하는 회사야 해서 주가를 막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라는 걸 하는데요. 설거지라는 건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고 주가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뭐 1,000원 하던 회사를 10,000원까지 작전을 쳐서 올렸으면 팔아야지 거기도 수익이 되겠죠. 10,000원 막 근처에서 물량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팔고 나면 이제 더 사주는 사람이 없고 주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시작점으로 주식이 내려가게 돼요. 이런 거를 설거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전이 끝나는 게 설거지입니다. 네, 용어는 이제 기초적으로 거의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초보 투자자가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한 시가총액 개념인데요. 여기 삼성전자를 보시면 한 주당 66,500원, 롯데칠성은 186,500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롯데칠성이 더 비싸 보여요. 하지만 시가총액으로는 삼전은 397조, 롯데칠성은 1.7조로 100배도 넘게 차이가 나죠. 이 말로 이제 한 주당 가격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주식 얼마야 라고 할 때 한 주당 얼마야 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회사의 크기를 나타내질 않아요. 삼성전자는 뭐 패밀리 사이즈 피자고 롯데칠성은 미디움 사이즈 피자라고 쳐도 패밀리 사이즈 피자를 10,000조각으로 나누고 미디움 사이즈를 2조각으로 나누면 패밀리 사이즈 한 조각이 더 작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덩어리인 시가총액은 삼전이 크지만 주당 가격은 롯데칠성이 크다. 그래서 주당 가격으론 회사의 덩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이 복사가 되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익명분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상증자가 보통 제일 좋고 액면분할은 사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대부분 안 좋은 경우로 찍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제일 좋고 액면분할은 쏘쏘고 유상증자는 웬만하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상증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받고 회사가 주식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1000억이 있었는데 100억어치 주식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10%만큼 주식이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새로운 주식이 10%나 더 생기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제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거든요. 물론 목적에 따라서 호재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데 유상증자를 해서 쓰겠습니다 하면 시설 투자가 끝나고 나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호재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회사에 당장 돈이 없어서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경우로 받아들입니다. 다음으로 무상증자가 있어요.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막 더 퍼주는 거예요. 1대1 무상증자다 하면 내가 한 주 들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주는 겁니다. 전체 발행량도 2배가 돼요. 이거는 사실 회사 내부에 돈이 더 생기고 더 적어지고는 없습니다. 그냥 회계적인 이유인데, 이익잉여금에 있는 거를 자본금, 주주님들 돈으로 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경우가 그래요. 다음으로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에는 이제 액면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덩어리를 쪼개는 거예요. 홀케이크 한 개를 조각 케이크 여러 개로 나누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각 하나하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쉬워져서 유동성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딱히 호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디테일한 차이는 이제 재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무상증자, 액면분할, 유상증자 순서로 그냥 웬만하면 좋다라고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돈을 빌리는데 부채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빌리는데 빚이 아니야. 이거 말이 되나요? 이게 보통 저희 현실에서는 잘 말이 안 되는데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자본과 자산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본은 순자산이라고도 말하고 진짜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빚 없는 내 돈. 자산은 위에 있는 내 돈, 자본에다가 부채, 빚까지 포함한 게 자산이에요. 그리고 회사채는 회사가 찍어내는 채권이고요. 채권은 내가 나중에 이 가격에 이자까지 붙여서 얼마로 줄게, 이런 권리를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CB, 전환사채라는 거랑 BW, 신주인수권 부채라는 게 있는데요. CB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CB라는 경우는 이제 내가 회사채를 찍어내는데 이거 너네가 가져가주면 내가 이자도 주고 나중에 주식으로도 바꿔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환 가격이 계속 바뀐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찍을 때는 내가 나중에 한 주당 10,000원에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찍어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할수록 더 싸게 해줄게 라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CB가 많은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을 떨구면 떨굴수록 전환가가 싸지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CB 전환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억원어치 CB를 찍어냈어요. 이런 경우 이때는 회사에 1,000억원어치 부채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1,000억원어치 CB가 다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 빚이 갚은 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건 이때부터는 부채가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고 리스크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CB를 선호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저희 같은 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CB가 주식으로 바뀌면 제 주식이 희석되니까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회사에 당장 돈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BW, 신주인수권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자를 주고 주식으로도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얘는 주식으로 바꿔도 부채가 남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도 똑같이 1,000억원어치 돈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내가 10,000원에 주식 100개 살 수 있는 10,000원에 주식 100억원어치 살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이자도 줄게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W를 행사를 하게 되면 100억 원어치를 돈을 또 내야 됩니다. CB 같은 경우는 있는 빚을 그냥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였으면 BW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바꾸고 나도 계속 부채로 남아있어요. 부채 비율은 유지가 됐다는 거죠. CB하고 이제 BW 같은 경우는 공시를 보다 보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더 주식을 하시다 보면 구분이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네, 방금까지 이제 주식의 기초적인 용어를 설명을 드렸고, 가장 초보자들이 헷갈리기 쉬울 만한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적인 재테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투자였습니다.